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벤츠 G바겐 전기차예요. G580 EQ 테크놀로지. 이름이 조금 복잡하죠. 예전에 EQS, EQE 해가지고 EQ에다가 뭐 이렇게 붙은 방식으로 벤츠의 전기차 네이밍이 갔었는데 EQS, EQE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름도 내려놓고 EQ라는 거는 전기차를 의미를 하긴 하지만 뒤로 G580 EQ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조금 복잡했어요. 원래 이거 EQG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요거는 G580 EQ 테크놀로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벤츠의 전기차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는데 뚜껑이 딱 열리고 나서 봤더니 이거 내연기관 때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이 벤츠가 전기차는 최고가 아니네 라는 게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벤츠 전기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G바겐 전기차는 지금까지 전기차 중에서는 없는 메뉴이기는 해요. 지금까지 전기차 중에 오프로드를 막 이렇게 주름 잡고 달릴 수 있는 차가 딱히 없었죠 아마. 근데 이 벤츠 G580 EQ 테크놀로지 이 차는 오프로드를 막 주름 잡고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차체도 너무 튼튼하고, 그리고 이 사륜구동 장치도 장난 아니게 만들었어요. 전기 모터가 일단 4개, 각 키마다 전기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 4개가 아주 조화롭게 잘 굴르고 잘 컨트롤도 잘 돼.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차에도 없었던 탱크터 제자리 돌기 기능. 이쪽 바퀴는 앞으로 돌리고 이쪽 바퀴는 뒤로 돌리고 하니까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이게 각 바퀴를 다채롭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벤츠 전기차는 잘 안 됐었지만 요 G580 EQ 테크놀로지 요거는 좀 잘한 것 같다. 미디어 오토. 벤츠 G바겐은 1979년부터 시작된 벤츠의 정말 터프한 사륜구동 차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차를 군용차로 79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나라가 꽤 있고요. 그리고 군용 외에도 험지 탐험용으로 이만한 차가 없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이게 그냥 사륜구동 패션카. 오프로드는 한 번도 안 가지만 나는 패션으로 이런 듬직하고 강해 보이는 이 G바겐을 타는 패션 피플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다른 차와는 완전히 다른 차와 이렇게 바꿔라 그래도 이거는 진짜 다칠 것 같지 않은, 정말 안전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그런 아주 또 독보적인 차란 말이에요. 다른 차들은 다들 뭐 공기역학을 어떻게 하네, 또 뭐 아름다움을 위해서 어떻게 하네, 좀 더 예뻐 보이려고 막 이러고 있지만 G바겐은 그런 거 없죠. 1979년도에 그 디자인 그대로 그냥 딱딱 각진 느낌, 그냥 철판을 그냥 탁 붙여놓은 든든한 느낌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요게 4세대 G바겐인데도 79년도에 처음 나온 G바겐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동그란 헤드램프를 79년도부터 그대로 갖고 오고 있고, 라디에이터 그래도 예쁜 무늬 같은 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쭉 줄무늬로 그냥 넣고, 그리고 범퍼는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 방향지 시등은 이렇게 또 툭 튀어 올라와 있어가지고 운전석에서 본닛을 딱 보고 달릴 때 요게 본닛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까지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요거 이제 워터라인이라 그러는데 요거 때문에 오해들을 많이 하시죠. 요걸 워터라인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물에 잠겨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뭐 강 건너거나 그럴 때 여기까지도 막 잠겨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내연기관 G바겐도 그렇고 전기차 G바겐도 그렇고 여기까지 오면은 뭔 일 생길 수 있어요. 물에 잠기는 거는 바퀴의 한 70-80% 정도까지만 물에 잠겨도 강을 건너시거나 이래야지, 요걸 워터라인이라 그랬던 건 여기까지 물에 잠겨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요거 디자인 용어예요. 워터라인이라는 게 이제 배에서부터 온 거고, 배에서 물에 잠겨도 되는 부분, 배를 디자인할 때 기준선이 됐었던 그게 이제 워터라인인데, 그게 1970년대에 자동차 디자인에 그 개념이 도입이 돼서 자동차의 가운데를 쫙 가르면서 기준이 되는 라인, 그래서 이제 워터라인이라는 개념이 사이드 몰딩이 붙는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진화를 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워터라인이라고 불러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여기까지 물에 잠겨도 되는 거 아닙니다. G바겐은 1979년도에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계속 4세대를 진화하면서도 디자인이 별로 뭐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박시한 디자인에 그냥 철판을 툭툭 접어가지고 만든 듯한 아주 든든한 외관, 이런 게 장점이고, 1979년도에 썼었던 문짝의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좀 하드하죠. 이렇게 세게 닫지 않으면 잘 안 닫혀. 이 정도 닫으면 잘 안 닫혀. 문을 딱 닫을 때 냉동 창고 닫는 듯한 그런 첩첩하는 소리, 첩첩. 요거 자체가 옛날 방식. 요즘에는 요 방식으로 하는 문짝이 없어요. 옛날 차들이 쓰던 방식인데 그거를 그대로 써서 첩첩 소리가 나죠. 이게 G바겐입니다. 세월을 두고 계속 진화해왔지만 기존에 있던 그 든든하고 묵직했던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기 좀 불편하더라도 이건 G바겐이야 하면서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시대가 막 변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
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언제나 대배기량에 으르렁 거리는 그런 내연기관 G63 4리터 V8 엔진 막 이런 우렁찬 엔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전기 모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커다란 스페어 타이어 대신 이런 게 들어갔어요. 조그만 배낭. 요게 이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에는 전기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품을 넣을 수 있는 간단한 수납 공간으로 대신했습니다. 요거 생활방수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비 오거나 뭐 이래도 물이 새거나 그러지는 않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지바겐이라고 해서 다른 거는 저 뒤에 네모난 박스 그리고 여기 열면은 주유구가 아니라 충전구가 있다는 거. 요거 외에는 전기차 지바겐이라고 해서 뭐 바꾼 거 없어요. 전기차라고 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막아놓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기차 지바겐이라도 앞에 생긴 거나 뭐 이런 거는 비슷해. 이게 지바겐이죠. 길이가 한 4.86m 정도. 그래서 현대 산타페랑 길이는 비슷한데 폭 1.9 그리고 높이도 1.9 해가지고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게 특징입니다. 이게 길에서 딱 보면은 집 랭글러랑 비슷한 사이즈이기도 한데 이게 훨씬 더 든든해 보이죠. 조금 더 세 보이고 벤츠 삼각불도 앞에 딱 있으니까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다. 2억 4천만 원, 2억 3천 얼마 막 이래요. 네, 여기까지만 보고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미디어 오토.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할 땐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광고 봐라 광고. 아휴 요즘 누가 이런 광고 봐. 요즘 스타일로 해야지. 아파트 인터넷 비교원 원 아하 최대 108만 원 혜택 55인치 삼성 TV까지. 와 인터넷 요금 3초 만에 비교해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비교원 검색창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실내도 딱히 뭐 전기차라 그래서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뭐 몇 가지 기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버튼 구성이 여기가 조금 바뀐 거 뭐 요 정도지 전기차 지바겐이라고 해서 다른 게 없습니다. 별로 뭐 설명드릴 게 없고 그래서 그냥 바로 그대로로 제가 뒤에 가족을 태우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앉겠죠. 요 정도 타이트하게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자, 요 정도예요. 여기 주먹 2개 정도 들어가고 발 넣을 공간 아주 여유 있고 바닥은 약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송풍 그다음에 에어컨을 별도로 조작하는 거, 그다음에 USB는 저 밑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포켓 뭐 요 정도 있고 그리고 팔걸이 한번 컵홀더 2개 있고 뭐 요 정도예요. 요게 등받이가 약간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등받이를 가장 눕힌 거예요. 등받이를 이렇게 세우면은 이게 가장 세운 거. 뒤에 박스를 싣거나 그랬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라도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가장 눕힌 상태.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긴 하는데 가장 눕혀도 그렇게 편한 자세는 아니다. 그냥 다른 차들은 못 들어가는 험한 길이나 뭐 오프로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차지 편안하게 여행하고 뭐 그러는 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뒷좌석을 접으려면은 조금 복잡해요. 그냥 원터치로 딱 접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끈을 당겨서 요거를 일단 접어. 그 다음에 요거를 집어넣고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어야 돼. 이렇게 접어야지 이렇게 딱 평평해지는데 이렇게 해서도 트렁크 바닥이랑 평평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이 생깁니다. 지박에는 요게 최선이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거 없다. 그래도 옛날에 지바겐에 비하면은 진짜 편해진 거예요. 대단한 거야. 자, 트렁크 보면은 이렇게 열리는 트렁크. 그리고 트렁크는 제법 넓은데 뭐 이렇게 바다 들쳐가지고 뭐 별도의 수납 공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네모난 수납 공간에 그냥 요 정도가 있다. 짐칸을 커버하는 요 커버 요 정도가 있다. 바닥에 뭐 좀 수납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걸 안 만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요 정도까지만 보고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미디어 오토.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전에 누님 들어볼 텐데 버메스터 오디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스피커 커버가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상당히 음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원시원하게 쭉쭉쭉쭉 뻗어주는데 버메스터 스피커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막 끝내주는 음질을 예상을 했었는데 끝내주지는 않고 좀 좋은 수준. 마이바흐급의 그 정도까지 버메스터는 아니고 이게 차가 네모네모하고 그래서 그런지 스피커 세팅이 조금 뭐 그런지 끝내주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아주 파워풀하고 안 들리던 소리까지 막 시원시원하게 들려주기는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귀가 이상한가? 먹먹한 거 같니? 이게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저도 약간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먹먹하게 들리거든요. 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은.
센 노래를 들으니까 또 귀가 약간 트이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음질은 튜닝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해도 음악 감상실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음질 상당히 좋고, 이게 전기차잖아요. 시동 걸어놓고 계속 음악 감상 듣고 막 이래도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음악 감상실로도 쓸 수 있을 수준이다. 그리고 슬슬 출발해 볼게요.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트레일 모드, 그 다음에 자갈 모드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컴포트 모드로 여기 시속 30km부터 가보겠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나 그런 거 없이 튼튼하게 만든 서스펜션인데, 차 가격이 있다 보니까 쇼급쇼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비싼 거를 썼어요.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가격이긴 한데, 차가 오프로드를 가는 차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오프로드 막 달리다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데도 쇼급쇼버가 좋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승차감 이상은 나와줍니다. 바닥에 있는 굴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법 다 차단을 해주죠. 그래도 이게 험지를 달리는 차기 때문에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프레임 바디가 밑에 깔려있고 위에다가 차체를 얹어놓은 형태의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높아요. 바닥에 116kWh 배터리는 딱 깔려있지만 그래도 무게중심이 높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바닥의 굴곡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온 프레임 차량 중에서는 뭐 이 정도 승차감이면은 잘 만들었구나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나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이제 서스펜션이 조금 딱딱해져요. 조금 통통통통 튀죠. 그래도 예전에 지바겐 비하면 진짜 편안해진 겁니다. 예전에 2006년인가 7년인가 이때 지바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2세대 지바겐이거든요. 좀 하드했어요. 이 돈 주고 왜 이 차를 사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차감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3세대 나오면서부터 승차감이 좋아졌고, 4세대로 지나면서 거기서 조금 더 좋아졌고, 그리고 G580 EQ 테크놀로지 전기차에서는 엔진 소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타는 느낌이 훨씬 더 좋아졌고, 바닥에 배터리가 딱 깔려 있으니까 무게중심도 더 낮춰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핸들링을 즐길 차는 아니에요. 스포츠 모드라고 해도 무게가 3톤이나 되기 때문에 핸들을 이렇게 돌리고 막 이리저리 하는 게 거구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운전대를 이렇게 돌려도 각 바퀴의 회전력 제어라든가 이런 거를 제법 잘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들보다 저는 이게 핸들링이라든지 이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민첩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차지만 G63 내연기관 차보다는 네 바퀴 제어를 하는 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차원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G바겐만의 장기, 제자리 돌기, 저단 기어가 물린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G턴, 딱 한 번 할 때 두 바퀴밖에 안 돌아요. 그리고 운전대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속 페달은 또 끝까지 꽉 밟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평지에서만 되고요. 어디는 미끌미끌한 진흙이고 어디는 아스팔트고 막 이래도 안 되고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게 벤츠에서 얘기하기에는 험지를 막 가다가 길이 딱 끊겨 있으면은 차를 돌려가지고 나올 때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나 평지에 마찰 개수가 다 똑같은 그런 지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오프로드에서 길이 끊겼을 때 쓸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 외에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뒷바퀴 하나를 잠그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속으로 가다가 나무를 끼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바로 또 올라가야 되고 막 이랬을 때 뒷바퀴를 잠궈서 회전 방향을 줄여줍니다. 요 정도까지만 보고 핸들링을 그냥 즐길 차는 아니다. 몸놀림이 꽤 날렵한데 날렵한 느낌이 조금 부담되는 그런 느낌. 미디어 오토. 자, 전기차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전기 모터 돌아가는 회전음 같은 것도 별로 안 나는데, G 로어 사운드 익스피어리언스 요거 하면 인공 배기음이 납니다. 약간 지바겐 사운드 비슷한데 볼륨이 좀 낮습니다. 조금 볼륨 조절하는 것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요런 사운드도 들어있다. 근데 네 바퀴 제어를 상당히 잘해요. 가닥이 조금 연막칼슘 같은 걸 뿌려서 조금 미끌미끌할 수도 있는데, 급가속할 때도 토크 스티어가 생기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나거나 갑자기 뭔가가 막 있을 때 급차선 변경할 때도 뒤집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핸들링은 무게중심이 높은 1.9m짜리 차, 네모반 듯한 생긴 거와 다르게 몸놀림은 상당히 괜찮다. 고라니 만나면은 그냥 틀면 된다. 2억 4천만 원짜리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하면은 바보잖아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벤츠잖아요. 다 된다. 가속 방지턱 넘을 때도 쇼급쇼버를 좋은 거, 비싼 거, 별도의 챔버가 달려있는 고용량의 쇼급쇼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딱 넘자마자 바로 딱 자리를 잡는다. 출렁거리거나 막 이런 거 없이 딱 바로 잡는다. 하지만 승차감이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그런 승차감은 아니다. 도로의 잔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문질문질 해주긴 해요. 2억 4천만 원짜리 차기 때문에 좋긴 좋습니다. G580 EQ 테크놀로지 요 차에는 모터가 4개가 들어있는데, 각각의 모터가 한 140마력, 150마력 정도 되는 똑같은
똑같은 모터, 요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 출력이 588마력. G63 AMG도 V8 4리터 엔진이 한 580 몇 마력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파워는 비슷해요. 근데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G63 AMG는 4.4초고 요거는 4.7초거든요. 파워는 비슷하지만 요게 더 무겁기 때문에 0.3초가 느리다. 근데 이게 전기 모터에서 G63 AMG보다 토크도 더 높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는 터보렉 같은 게 없이 그냥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확 나와버리기 때문에 가속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더 좋아서 저는 이게 더 빠를 것 같았는데 이제 무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엊그제 중앙일보 올해이차 심사 들어가서 이 차를 가지고 급가속도 해보고 원소내로에서 최고속도도 찍어보고 막 그랬는데 최고속도가 한 17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바닥바닥 세워져 있는 차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높은 차다 보니까 원소내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올해이차 심사장에서 이거를 서킷에서 막 잡아돌리면서 하는데도 다른 차에 비해서 힘들긴 힘들어요. 이게 운전대 돌리는 거 자체가 좀 힘들고 막 휘청휘청거리니까 힘들긴 힘든데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미끄러지거나 뭐 이러지 않고 잘 가더라고. 이것도 이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나 쿼드 모터를 만들어야지. 중국 회사들은 아직 쿼드 모터 만들 정도의 실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BYD에서 나온 최신형 쿼드 모터 차까지는 못 타봤는데 제가 타본 중국산 쿼드 모터는 조금 좀 별로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스포츠 모드 넣고 모든 걸 다 끈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4.7초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5.5초 4.7초 나온다 그랬는데 2명 타고 뭐 그래도 5.23초까지 내가 봐주려고 그랬는데 5.5초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2억 3,600만 원의 최고급 전기차인데 모델 X 플레드에 너무 밀리잖아. 자, 하나 둘 셋. 4.64초. 달리면 달릴수록 뭔가 단련된 듯한. 4.7초 나온다 그랬는데 4.64초 나왔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좀 이래야지. 아까는 바닥에 좀 모래가 많은 데서 출발해서 그랬는지 5.5초도 나왔는데 4.64초, 4.7초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톤짜리 이 진짜 무쇠덩어리 같은 이 거구가 급가속을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모기 소리만 내면서 가는 게 어색하긴 합니다. G63의 그 진짜 타격감 있는 꽝꽝 하는 그런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가속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묵직한 가속인데 전기 모터의 그 모기 소리만 나면서 4.64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는 이 느낌이 좀 비현실적인 경험이네요. 자, 지금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는데 2억 4천 거의 되는 가격인데도 든든하고 터프하고 이런 느낌에 타는 거지 안락하고 편안한 주행을 만들어주는 차는 아닙니다. 바람 소리도 좀 들어오고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도 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반자율 주행 세팅해가지고 가면은 앞차와 거리 잘 감지하면서 잘 가요. 운전대 놓고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이게 가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 빨간 장갑 나오면은 운전대에 손만 대면은 감지해주는 이렇게 흔들지 않아도 되는 정전식 핸들이 돼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능력도 수준 이상으로 잘 해주고요. 이런 차를 만났을 때 그 브레이크를 확 잡아주네요. 띠리링 띠리링. G580 EQ 테크놀로지 지바겐 전기차 시승 느낌이 이 정도인데 G63 AMG 내연기관의 580마력짜리 지바겐 아니면은 요거는 580마력짜리 지바겐 전기차 출력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지바겐 전기차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해요. 1,000만원 정도. 이게 이제 배터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3톤이나 되는 무게는 사실 물리값이 많이 다르네요. 서스펜션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많이 극복하고 뭐 네 바퀴 제어를 조금 절묘하게 해서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챙겨 넣으려고는 해서 제법 잘 만든 차긴 한데 3톤을 갖고 놀기에는 부담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나름 전기차를 만들면서 G63보다 무거워서 뭔가 좀 대단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만한 전기차만의 특징을 넣긴 했어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돈다든가 아니면은 회전 반경을 극도로 줄여주는 이런 기능. 다른 차에는 없는 모터 4개를 쓰는 차만의 특수한 기능을 넣어서 색다른 매력이 있긴 한데 3톤의 무게는 이게 몰고 다니면서도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약간 그러긴 해요. G63을 몰아도 부담이 되긴 합니다. G63도. 그래서 제가 산다면은 같은 값이면은 지금까지는 G63을 사지 않을까. 2개 다 몰아보고 그랬더니 지바겐은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전기차도 물론 잘 만들긴 했는데 G63 AMG를 이길 만큼의 매력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벤츠 매장 가서 직접 시승도 해보시고 또 다른 시승기도 보시고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580 EQ 테크놀로지 시승 느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